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고등학교 다니신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학의 꿈을 이뤄드리는 프레드 쌤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12년 특례 9월 입학 후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양대는 작년까지 특기자 전형, 일반 수시로는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해외고생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3년 특례 그리고 12년 특례만 남았죠. 네, 이렇게 한양대 같은 경우에 우리 해외고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임에도 이렇게 기회가 줄어들어서 아쉽긴 한데요. 여튼 12년 특례나 3년 특례로 도전할 수 있는 한양대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은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양대 캐치프레이즈가 Engine of Korea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한양대가 그 공대가 특히 유명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주 어울리는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 상징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사자죠, 사자, 라이언. 예, 그래서 2021학년도 후기 9월 입학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요강입니다. 뭐 다른 학교 요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재외국민 전형, 특히 12년 전형도 6개 지원한 수시 지원 6개의 제한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 지난해 7월 그리고 9월에 이루어졌던 수시 7월에 이루어졌던 재외국민 전형에서 혹시 지원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6개 학교를 지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분 참조하시고 다만 2022학년도 올해 7월달 올해 2021학년도 7월 2021년 7월 그리고 9월에 진행되는 재외국민전형이나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 제한이 새로 6개가 새로 생기는 거죠. 예, 그때 다시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기대하겠고요. 중요 부분만 제가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다음 달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죠. 다만 뭐 준비는 지금 미리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5월 6일 그리고 7일 6일 날 이제 접수 마감이고 서류들은 7일까지 온라인 업로드 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표는 6월 달이고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금요일 날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거 한국에 오래 안 계셔서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면 돼요. 학교에는 뭐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들어가더라도 7일까지 발송하면 되니까 그 부분 너무 초조하게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다 업로드 한 다음에 서류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년 특례는 아시다시피 과별로 몇 명을 뽑는다라는 구체적인 수치적인 정원이 없죠. 학교에서 우리 이 학생이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뽑을 수 있는 이제 숫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제한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냥 엄격하게 뽑는 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숫자를 12년 특례로 뽑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참조로 말씀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달에 모집했던 2021학년도 3월 입학자,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죠. 그 경우에 12년 특례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 191명을 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는 160명대,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170명대를 뽑았네요. 170명대를 뽑았고, 그 전년도에는 150명대의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특례하고 비교하자면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한양대가 작년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을 55명을 선발했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꽤 많은 숫자를 뽑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 단위는 서울에 있는 전 학과들, 여기 망라되어 있죠. 전 학과들이 후기로 다 모집을 하고, 단 의대, 간호대만 9월 입학자는 모집하지 않고 3월 입학자만 모집한다 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자들은 사실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해마다 몇 명씩 뽑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 뽑는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 지원이 상대로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숫자는 실제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약간 엄격한 기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권에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공부했는데 영어권에서 하지 않았고 뭐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 그리고 그 이외의 언어권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토픽 한국어 능력시험 4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을 경우에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토플 IBT 성적이 있어야 해요. 만약 한국어 성적은 사실은 뭐 필요는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토플 성적이 필요하다. 토플 100점이 기준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토플 100점 아시다시피.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그 12년 전 학년을 해외에서 다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잠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입국해 있던 학생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소명자를 제출하면 12년 특례에 제한사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음대하고 예체능 계열, 음대하고 체육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들은 서류 심사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가 관건이다. 뭐 따로 시험이 있거나 면접이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년 전체 학년을 공부했느냐라는 기준, 아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도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한국에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12년 전 학년을 해외에서 이수하셨어야 하고요. 학제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학제가 13년제인 국가에서 뭐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부, 그리고 뭐 캐나다 퀘벡 같은 데죠. 그런 쪽에서 공부하신 경우는 12년을 그 학년에 관계없이 충족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2개 국가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해서 학제상으로 뭐 공백이 생겼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11년 6개월까지 인정되고 중복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까다로운 부분은 저희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서류 부분입니다. 서류 부분. 서류가 100%다라고 아시다시피 서류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잘 선별해서 잘 학교에서 확보해서 여러분이 졸업하신 고등학교에서 확보해서 제출하느냐라는 것이 합격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학 원서랑 요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사이트 있죠? 거기서 자동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제출하게 우편으로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는 대부분의 서류가 다 온라인 업로드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원본을 서명된 원본을 따로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학력조회 의뢰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여기 열람 신청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학교에서 뭐 그런 부분이니까 뭐 크게 중요한 서류는 아닌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하겠죠.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경우 12년 그 전 학년을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 해외에 있었냐라는 부분을 서류적으로 한번 확인하자는 자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권사본 당연히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재학증명이나 성적증명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 전체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뭐 실제로 성적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중학교 때 어떤 성적이 안 좋았다고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충분히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학사 일정 비용 같은 경우는 학교에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그 학제에 따라서 정규 과정을 끝까지 다 이수했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한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학능력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 라고 했고 그 증빙서류는 꼭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뭐 우편으로 제출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서 업로드 시키면 자동으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따로 프린트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이제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텐데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그리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라는 부분을 이 서류 안에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15개의 서류를 낼 수 있고요. 그 각 서류의 페이지는 뭐 2페이지 정도까지 인정이 된다. 그래서 15개의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30페이지의 그 분량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안에는 수상 경력 제일 중요하죠.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어학 성적, 토플, 토익 이런 성적들,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뭐 SAT, AP, ACT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뭐 기타 활동들, 활동 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부하시면서 어떤 리서치를 해서 어떤 전공에 관련 대학 때 공부하고 싶은 어떤 전공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서류들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 텐데 사실은 개인별로 그 서류의 그 형태들이 달라지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될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맞춤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대, 미대, 체대 접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유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명할 이유가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류들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 크게 관심 두지 크게 뭐 다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확인드렸던 서류에 이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서류들이 얼마의 분량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서류 주의사항도 뭐 특별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아포스티유 원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죠. 네, 필수적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 이 서류만 인정이 된다. 다른 서류들은 번역 공증한 서류들을 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자, 뭐 전형료는 제출만 하시면 돼요. 지급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자, 뒤에 쭉 내려가서 원서는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접수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기재하면 되는 건데 좀 까다롭긴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외국학교 조사표도 마찬가지. 학력조회 동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여러분 학생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증명서도.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는 아까 원서 접수 사이트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생부 종합 자소서랑 유사하긴 한데 살짝 다르죠. 1번 학업에 대한 부분, 2번 소통, 협력, 배려, 갈등 관리 부분, 그리고 3번에서는 위에 없는 부분 중에서 이 역경을 극복한 사례라든지 본인의 목표 달성, 성취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 다음에 자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학교 증빙 서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다시피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페이지로는 30페이지까지 가능하다. 30페이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 서류당 2페이지면 30페이지고요. 어떤 서류는 좀 페이지가 많으면 다른 페이지는 한 페이지로 제출해서 총 30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한양대 12년 특례 후기 전형의 요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유용하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